자, 수사기관의 환부, 가한부를 봅니다. 자, 먼저 대상. 자, 어떤 것들이 환부, 가한부 대상이 되는지 좀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환부합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을 가보시면 자, 검사가 무혐의, 죄가 안됨, 공석검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든지 또는 기소중지 처분했다든지 그랬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이때도 환부 대상이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자, 체포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인데 그래서 영장주의 예외로 인정되잖아요. 근데 사후 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사후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게 되면 역시 압수물을 즉시 환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뭐다? 환부 대상물이다. 일단 알아두시고 자, 조문 갑니다. 조문 체크하세요. 아주 중요한 조문입니다. 자, 검사가 4번을 확보했어요. 4번 확보했다. 밑줄자 끄시고 4번을 확보했기 때문에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곳은 환부의 대상이 됩니다. 또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4번을 확보했다면 환부 대상물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때는 청구입니다. 청구에다가 검은색 동그라미 치시고 청구가 있을 때에는 환부나 가한부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여야 한다. 밑줄자 끄시고 할 수 있다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돼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자, 이쪽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4번을 확보했을 때 색깔 칠하세요. 다른 색깔 드세요. 다른 색깔. 해야 한다. 청구 색깔 칠하시고 그리고 해야 한다. 밑줄자. 그래서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청구가 있을 때 한다는 거 한다. 직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청구가 있을 때 환부, 가한부 하는데 누가? 검사가. 됐죠? 자, 밑에 보시면 판례 증거에 공할 물건은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증거에 공할 물건은 가한부 대상이 되는 것이지 환부 대상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 시간에 배운 것이고. 자, 다음 조문 자체에서 청구가 있을 때 해야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판례도 뭐다? 청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사는 가한부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응해야 한다. 됐고. 자, 동그라미 2번 말씀드렸죠? 불기소 처분했거나 기소중지 처분했을 때 환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밑에 판례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기소중지 동그라미. 즉 관세 포탈 물건인지 알 수가 없어서 기소중지를 했다면 이것은 국고기속인지 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다? 환부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됐고. 자, 절차 방금 봤죠? 청구가 있을 때 검사입니다. 검사. 판사가 아니고 검사의 결정에 따라서 환부해야 된다. 그래서 올라가 볼게요. 여기서 이 검사라는 부분을 판사라고 바꾸면 틀려요. 자, 다음 조문 가볼게요. 자, 1항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했어요. 그치? 올라가서 보면 여기 보면 분명히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응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응해야 되는데 검사가 거부합니다. 그랬을 때는 해당 신청인은 해당 검사가 소속한 검찰청에 대응한 어디다가? 법원에다가 환부, 가한부 결정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 만약 법원이 환부해줘라, 가한부해줘라고 결정했잖아요. 결정해버리게 되면 검사는 거부 안 돼요. 거부가 안 되고 이 의무에 따라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청한 압수물을 환부, 가한부해줘야 한다. 자, 경찰은 검사 지휘를 받아서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할 때 검사,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라. 미리 통지. 이 부분 나와 있고. 자, 됐고.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그럼 환부는 누구한테 해주냐 하는 것인데요. 자, 이때는 실체법상의 권리와 관계없이 압수할 때 이 소지인 있잖아요. 소지인. 그 소지인에게 해주면 됩니다. 소지인. 즉 실체법상의 권리와 관계없이, 즉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그
당의 점유자, 소지자로부터 물건을 뺏어왔잖아요. 압수해왔다고 한다면 그 자에게 다시 되돌려주면 됩니다. 밑에 판례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피압수자, 제출인에게 해줘야 한다. 그 외의 자에게는 환부해줄 필요가 없다. 즉, 그쵸? 같은 판례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제출인 환부, 제출인에게 환부해줘라. 이게 원칙이다. 원칙이다. 왜 원칙이란 말을 쓸까? 예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예외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자, 됐고. 자, 효력은 법원에서 한 것과 똑같아요. 자, 불복 방법 볼게요. 불복 방법은 준항고입니다. 준항고. 자, 검사나 경찰의 구금은 뭐 저 앞에서 배운 거니까 여기서 이제 구금은 관련된 부분이 아니니까 검은색 부분만 보면 자, 검사나 경찰의 압수나 환부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는 그쵸? 불복이 있을 때는 그 밑에 법원에다가 취소 변경 청구할 수가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준항고. 그쵸? 준항고. 즉 수사기관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다가 취소 변경 신청하는 것을 준항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것도 마찬가지. 검사가 거부했을 때 해당 검사 소속 검찰청 법원에 대응한 법원에다가 청구할 수 있는 거 준항고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판례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준항고 417조가 준항고잖아요. 준항고 규정은 수사 단계에서 그렇죠? 밑에 준항고를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그랬습니다. 형사법 332조 규정에 따라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불구하고 이 332조 전 시간에 배웠죠. 이 332조가 뭡니까? 법원이 몰수 선고를 안 하는 거야. 법원이 몰수 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압수가 해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 인도 거부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준항고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없어? 이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준항고 밑줄 그으시고 X. 왜 안 될까요? 법원이 한 것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332조 색깔 칠해 볼게요. 세모 쳐 볼게요. 이건 법원의 선고 사항이다 보니 법원의 판결 사항이다 보니까 법원이 몰수 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검사가 인도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준항고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왜? 법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사안 자체가. 됐습니다. 또 보시면 준항고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루어졌다.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다. 또는 이익이 상실되었다. 라고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준항고 된다 안 된다? 준항고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판례도 잘 나옵니다. 체크하시고 이 두 가지 판례 잘 나옵니다. 조문도 잘 나오고 그래요. 자, 다 받으시면 돼요. 자, 다음 환부하고 환부 불능 볼게요. 자, 요 2랑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건 작물입니다. 작물. 자, 작물인데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할 때는 자,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합니다. 그랬을 때는 판결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해야 한답니다. 해야 한다. 밑줄 짝 끄시고. 판결일 때는 해야 한답니다. 의무적이에요. 의무적. 자, 갑자기 왜 이 조문이 있는가 볼게요. 자, 제가 전 시간에 예를 들었던 그 사례 갖고 한번 볼게요. 자, B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야. 시계의 소유자입니다. 자, A는 이 물건을 훔쳐왔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시계의 점유자인데 소지자인데 이 사안에서는 절도범이라 그랬죠? 절도입니다. 자, 경찰이 요
A를 체포했습니다. 체포하면서 A가 갖고 있던 시계, 이 작물이죠, 작물을 압수했어요. 압수를 했다. 자, 압수했는데 나중에 환부할 이유가 생겼어. 환부할 이유가 생겼어요. 환부할 이유가 생겼는데 이 수사 과정에서 이 경찰이 A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물건 어디서 났어? 이렇게 물으니까 이거 네 거야? 물으니까 아니요, 제 거 아닌데요. 그럼 어디서 났어? 하니까 어느 시계방에 있는 시계점을 털었다는 거야. 시계방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시계를 털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원래 내 것이 아니고 저기 어디 사거리에 있는 저기 시계방이 하나 있는데 그 시계방 주인 거라는 거야. 이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러면 환부를 해야 되는데 A에게 환부해 줄까요? B에게 환부해 줄까요? 이 물건 네 거 아니라며. 그쵸? 너 거 아니니까 니한테 환부해 줄 리가 없지.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거야. 즉 시계방, 저 사거리에 있는 시계방 주인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면 이 시계를 A 앞에 이제서 뭐라 그랬어요? 원래는 환부를 할 때는 실체법상의 권리와 관계없이 압수 당시 소지인 그쵸 절도범 이 절도범에게 해는 것이 맞는데 그게 원칙인데 즉 두 번째 판례도 피압수자나 제출인에게 해주는 게 맞는데 이 사안처럼 시계 사안처럼 이 시계의 소유자가 누구 것인지가 명백히 밝혀졌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A에게 환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해준다? 그렇죠. 요 B에게 환부를 해준다. 이런 말이. 자, 다시 볼게요. 자, 압수한 것이 작물입니다. 작물이고 그것이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이 사안처럼 명백하다면 그때는 종국 판결로서 종국 결정이죠. 이 종국 결정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답니다. 그때는 A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B에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앞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이런 판결을 두 번째 판례죠. 두 번째 판례. 자 보세요. 피해자에게 그쵸?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한테 해주는 게 맞다? 그치? 피압수자 제출인에게 해주는 게 맞는데 방금 조문 읽었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에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누구한테 해준다? 피압수자 제출인에게 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요 조문 잘 나옵니다.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근데 요 조문과 비교를 할 것이 자 밑에 나와 있어요. 자, 밑에 134조 나와 있죠? 요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작물이죠? 작물인데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할 한 때에는 똑같죠? 봐봐 똑같잖아 이게. 조문 똑같잖아. 여기도 압수한 작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 이것도 압수한 작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 똑같잖아. 근데 여기서는 결정이래 결정. 결정은 뭐야? 결정은 종국 판결이 아닙니다. 종국 전이야. 종국 전의 판결이야. 종국 전이라면 결정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 저기 재판받는 애가 손 바짝 들면서 저기 재판장님 저 오줌 마려운데요. 화장실 갔다 오면 안 될까요? 하니까 판사가 뭐라 그래요? 그래 갔다 와. 그게 뭐야? 판사가 결정으로 중간에 결정으로 그래 갔다 와. 라고 할 수 있죠. 아니야. 이놈아. 재판 중인데 어디가 이놈아. 여기 있어. 못 가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 와. 갔다 오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판사 재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종국 종결되기 전이라도 판사가 결정으로서 즉 직권으로서 그래 갔다 와. 안 돼. 이렇게 하는지 할 수 있는지가 재량사항이지만 올라가 보시면 판결은 종국 판결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1심이 끝날 때 형을 선고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종국재판입니다. 판결일 때는 뭐다? 무조건 해야 되지만 판결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을 때는 중간에 결정으로도 할 수는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끝까지 갔을 때는 거의 이제 막바지 다다라서 종국 판결 때릴 때는 무조건 해줘야 되지만 중간에 이렇게 직권으로 결정 내릴 때는 환부해 줄 수도 있다.
판결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이라도 저기 사거리에 있는 시계방 주인이 급하잖아요. 빨리 시계 받아가지고 자기도 장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판결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어떻게까지 거기 기다려요. 그러니까 저 도둑 맞은 저 피해자 입장도 생각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다? 중간에 판사가 결정으로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 결정은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판결은 해야 한답니다. 해야 한답니다. 여기서 판결로 나오는지 결정으로 나오는지 할 수 있다는지 하야 하는지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됐죠? 그런 말이고 올라가 볼게요. 자, 2항. 자, 2항의 전항의 경우에 작물을 처분했어요. 처분했다고. 그러니까 자, 이 A라는 도둑놈이 작물 시계를 많이 훔쳐왔는데 일부는 처분하고 일부는 갖고 있어. 경찰이 덮쳤어. 일부만 가져갔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거리에 있는 시계방 주인이 시계를 10개 도난당했는데 5개는 팔았고 5개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 그래요. 야, 너 5개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놈아? CCTV 가보니까 분명히 피해자도 그러고 10개라 그러거든? 근데 이 안에 5개라는 거야. 근데 계속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10개가 드러난 거야. 그러면 이 5개를 얘가 팔아먹어 처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시가를 5개에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어치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보세요. 작물을 전부 처분했든 일부 처분했든 간에 처분했을 때는 그 대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시계방 주인은 그 대가를 받았을 때는 그 나머지 5개에 해당되는 대가를 받는 거지. 그쵸? 그래야 이제 이 시계방 주인 손실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물을 처분했다. 누가 처분해? 이 도둑놈 처분했지. 그랬을 때는 판결로서 그 대가를 취득한 것을 그 선고하는 피해이고 하인에게 선고하는 교부 선고를 하면 됩니다. 여기도 판결이죠. 판결이기 때문에 의무적입니다.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3번하고 4번은 사망사항은 전 시간에 다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미 작물을 환부받은 피해자, 그쵸? 작물을 환부받았습니다. 작물을 환부받은 피해자에게는 그 작물 처분 대가마저 교부할 수는 없다. 그쵸? 그럼 보세요. 시계를 다 줬어요. 시계를 다 줬는데 돈까지 줘? 시계 10개를 다 줬는데 거기다가 뭐 대가를 또 준다고? 그럼 이중 수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도난당한 작물을 다 온전하게 다 주었다면 굳이 작물 처분 대가는 줄 필요가 없죠. 그런 내용이고 적을까? 왜냐하면 이중 수령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됐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똑같이 미리 통지해주면 됩니다. 이것은 뭐 법원의 환부, 가환부, 수사기나 환부, 가환부 다 똑같아요. 다 미리 통지입니다. 자, 밑에 판례 여기 보시면 자, 다소 의문이 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찰이 이 친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계 어디서 났어 하니까 이거 내 건데요? 라는 거예요. 분명히 피해자는 있는데 그러니까 피해자 말도 신빙성이 있고 이 도둑놈의 말도 신빙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 이 멘붕 오는 거야. 멘붕. 이 사람 것인지 이 도둑놈 것인지 이 시계방 주인 건지 이렇게 약간의 오해 소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것인지 약간 의심이 들어. 그랬을 때는 아무리 이렇게 의심이 들 때는 이 피해자가 권리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돌려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만일 하나의 경우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확실할 때 여기 환부한리가 명백할 때 100%이 피해자가 확실할 때만 환부해 주는 것이지 약간의 의문 여지가 있다면 권리 주장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자에게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약간의 사실상이나마 법률상이나마 약간의 의심이 들어요. 그럴 때는 환부할 이유가 없다. 환부 안 해줘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고
자, 밑에 조문 가볼게요. 환부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합니다. 그리고 기타 사유로 환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보에다 공고하면 돼요. 관보에다 공고하라. 자, 공고했는데 3개월이 지나더라도 청구자가 없어. 3개월 동그란. 3개월이 지나도록 청구자가 없을 때에는 국고 귀속입니다. 그렇죠? 국고로 들어간다. 그 다음, 그 기간 내에도 가치가 없는 물건은 폐기 가능해요. 그리고 보관하기 어려운 물은 공매 처분하면 됩니다. 자, 됐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